네, 제가 응용 미생물학에서 미생물 생태학의 연구 방법론을 항상 강의할 때 enrichment culture, 즉 농화배양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항상 그러면 표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미생물의 메타볼리즘인 포토 오토트로프, 포토 헤테로트로프, 키모 오토트로프, 키모 리소트로프, 키모 헤테로트로프와 같은 다양한 미생물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대사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미생물학 시간에 배우다가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제가 초크 토크를 좀 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금 우리가 재택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오피스에 이걸 좀 셋업을 좀 했습니다. 셋업을 해서 이 내용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끊지 않고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틀리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패스웨이를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강의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좀 감안하시고요. 그래서 뭐 어디에 업로드 하지 말고 여러분들만 잘 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이 좀 안 좋아서요. 그래도 뭐 안 좋아도 계속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생물의 메타볼리즘을 생리를 정의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에너지와 탄소의 종류에 따라서 미생물의 생리적인 특징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간단하게 빛 에너지, 라이트 에너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화학 에너지, 케미컬 에너지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탄소는 바로 유기탄소인 organic carbon, 그리고 inorganic carbon, 무기탄소가 있을 거고요. 이 inorganic carbon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O2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organic carbon은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글루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을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부르죠? 포토트로프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포토트로프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케미컬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키모 트로프라고 부릅니다. 오르게닉을 이용을 하게 되면 오르게노트로프이죠. 또는 오르게노 헤테로트로프라고 우리가 헤테로트로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오르게닉 카본 같은 경우는 리소트로프 또는 오토트로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결합을 시켜서 미생물들의 생리적인 특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자, 라이트, 포토, 오토트로프가 되면 바로 사이아노박테리아입니다. 그래서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포토 오토트로프가 되고요. 또는 포토 리소 오토트로프인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줄여서 포토 오토트로프라고 합니다. 대장균의 예를 들어보죠. 대장균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삼아서 생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바로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헤테로트로프가 되는 것이고 빛이 아니기 때문에 케미컬 물질이기 때문에 헤테로트로프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리소트로프라는 게 있죠. 그 리소트로프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바로 무기물질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하여서 이산화탄소를 고정하여 사는 녀석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철산화세균이겠죠. 이가철로부터 바로 이가철이 삼가철로 산화될 때 나오는 전자 일렉트론을 받아들여서 전자전달기를 통해서 ATP를 합성하는 그러한 이제 미생물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걸 바로 우리가 화학 무기영양세균 키모리소트로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포토 오토트로프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여러 가지 복잡한 그 경로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시간이 제가 많이 없어서 미생물학 시간에는 많이 다루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포토 오토트로프를 설명을 해보면 포토 오토트로프는요, 자,
자, 먼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포토 시스템 2가 있고요. 포토 시스템 1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로필이죠. 클로로필이 흥분하게 되면 클로로필이 이렇게 흥분을 하게 돼서 전자가 쭉쭉쭉쭉 전달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빛이 들어오고 한 번 더 빛이 들어와서 쭉쭉쭉쭉쭉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NADPH가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서는 바로 우리가 ATP를 합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시아노박테리아, 사이아노박테리아에서 일어나는 그 전자 전달의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되겠죠. 반면에 뭐 자색 세균이나 황세균 같은 경우는 이러한 Z 스킴, Z 스킴이 아니라 그냥 D 스킴을 사용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박테리오 클로로필이 빛을 받아서 쭉 이렇게 흥분해서 다시 전자를 전달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로 매개를 해서 기본적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환적 광인산화 반응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부는 페레독신으로 바로 전자를 전자를 주고 이 페레독신이 나중에 CO2를 고정할 때 기본적인 전자 공유체로 작동을 하게 되죠. 그렇죠? 뭐 이러한 과정들이 기본적으로 포토 오토트로프의 기본적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떤 걸 얻는 과정입니까? 바로 태양빛으로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산화탄소 고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쉽고 쉽다 표현은 좀 그런가요? 가장 편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우리가 켈빈 CBB 사이클, 켈빈 벤슨 사이클이죠. 바샴 사이클인데요. CBB 사이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산화탄소가 바로 루비스코라는 엔자임을 통해서 5탄당이 6탄당으로 고정되는 이러한 경로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켈빈 사이클이라고 편하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명반응이 되는 것이고요. 이 아래에 있는 이 반응이 암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이아노박테리아는 포토오토트로프는 이러한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미생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경로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6가지 또는 7가지 정도로 있고요. 뭐 3하이드록시 프로피오닐 패스웨이, 뭐 또는 리버스 TCA 사이클, RUMP 패스웨이 등등 아주 복잡한 경로들을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고정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포토오토트로프이죠. 그렇다면 포토헤테로트로프, 광종속 영양은 뭘까요? 광종속 영양은요? 포토헤테로트로프는 빛을 받기는 받아요.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얻기는 얻는데, 즉 리액션 센터라고 하는 광 반응 중심체에서 포톤이 에너지를 주면 여기에서 ATP 또는 프로톤 모티브 포스 PMF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PMF를 만들게 되면 프로톤 모티브 포스를 만들게 되면 그것 자체가 이제 에너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다나 이렇게 호수처럼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먹을 게 별로 없는 데는 이 에너지만 가지고 이들이 필요한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물질로부터 부가적인 에너지를 더 얻어야 됩니다. 유기물질로부터 부가적인 에너지를 더 얻는 녀석들을 갖다가 우리는 종속영양생물, 광종속영양생물이라고 하고요. 바다 같은 경우는 PUF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 PUF, Photosynthetic Reaction Center 쥐인들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 또는 프로티오로놉신 또는 잔토로놉신과 같은 빛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소 시스템, 단백질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인데, 유기물질을 먹어서 부수적인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미생물들을 갖다가 우리는 광종속영양생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포토트로프에 대해서는 정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키모트로프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한번 보시죠. 자, 키모트로프는 제가 말했다시피 종속영양 생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속영양세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일단은 먼저 종속영양세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한번 들어보죠. 종속영양세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대장균일 겁니다. 대장균 에스케리키아 콜리 이콜라이입니다. 대장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아주 잘 살아가죠. 그리고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도 살 수 있고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조건부 혐기성 세균, facultative anaerobic bacteria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효나 그 다음에 혐기성 조건들을 제외하고 그냥 호기성 조건 속에서, 즉 산소가 풍부한 조건 속에서 대장균이 간단하게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거나 생화학 시간에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경로를 통해서 에너지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글루코스이죠. 그래서 포도당을 먹게 되면 우리가 글루코스를 먹게 되면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 프럭토스 6포스페이트, 프럭토스 1,6포스페이트, 알돌레이즈, 글라이세르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 등등등등 쭉 거치면서 우리가 어떤 걸 만들죠? 피루부산을 만든다 그랬죠. 파이루빅 애시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파이루빅 애시드에서 이산화탄소 한 분자가 빠져나가게 되고 우리가 아세틸코A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아세틸코A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죠? 바로 TCA 경로 사이클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사이트레이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트릭 애시드 사이클 또는 3카복실릭 애시드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게 되고 또는 FADH가 만들어지고 또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NADH 플러스 H 플러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화적 인산화 반응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로에서 만들어지는 ATP는 ATP,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GTP가 나오겠죠. 이 ATP와 GTP를 만드는 과정들을 기질 수준의 인산화 반응, Substrate Level Phosphorylation 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녀석 여기서 만들어지는 NADH와 FADH2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전자전달계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전자전달계로 들어가면 전자전달계를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세포의 막이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요, 셀룰라 멤브레인, 세포막 또는 사이토플라스믹 멤브레인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NADH 즉 컴플렉스 1, FADH 컴플렉스 1 이렇게 복잡한, 대충 그리겠습니다. 복잡한 전자 전달체 시스템들이 이렇게 전달되게 되죠. 존재를 하죠. 그래서 NADH에서 NAD 플러스 또는 FADH2에서 FAD로 오면서 이쪽으로 전자들이 전달이 되고 전자 전달 매개체들을 통해서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전자들이 이동하는 경로들 속에서 바로 페리플라스믹 스페이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우터 멤브레인이죠. 아우터 멤브레인과 같은 페리플라스믹 스페이스 쪽으로 어떤 게 옵니까? 바로 이 과정에서 수소 이온들이, 너무 많이 그렸네요. 수소 이온들이 이렇게 펌핑이 되겠죠. 그러면 세포 안쪽에 있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세포의 안쪽과 바깥쪽의 프로톤 H+의 농도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이게 소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프로톤 모티브 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우리가 이동력 또는 양성자 동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이때 만들어진 PMF는 ATP 합성 효소인 ATP 합성 효소인 이렇게 ATP 신테세이즈를 돌려서 바로 ATP 합성 요소를 돌려서 바로 ATP를 합성하도록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조건들은 어떤 조건이냐면 산소가 있는 조건이죠. 산소가 있는 조건이니까 가장 중요하죠. 최종 전자가 최종적으로 전자가 전달되는데 누구한테 전달이 되냐면 여기에다가 전자가 전달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물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전자 수용체가 산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전자 수용체가 산소가 되면은 에어로빅, 호기성 대사 경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산소가 아니면 혐기성 경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미생물들을 뭐라 그럴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화학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키모, 화학, 그리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글루코스, 유기물질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유기물질이라는 뜻에서 오르게노란 말을 쓰죠. 그래서 키모, 오르게노트로프, 화학, 유기, 영양생물 또는 키모,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헤테로트로프, 화학,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로 해당 경로, 글라이칼리시스 경로, 해당 작용 경로, TCA 경로, 그리고 전자 전달계와 같은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시스템을 거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최종적으로 전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산소한테 전달되었죠. 산소한테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 호기성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바로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호흡입니다. 즉 산소가 존재하는 조건 속에서 유기물질을 산화하여서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산소에게 전자를 전달해 줌으로써 에너지를 획득하는 녀석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바로 호기성 호흡을 하는 미생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키모 오르게노트로프인데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게 있죠. Anaerobic respiration, 즉 무산소 호흡 또는 혐기성 호흡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Anaerobic respiration, 혐기성 호흡입니다. 혐기성 호흡인데 여러분들이 뭐 제가 아주 복잡한 경로를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아시면 된다 그랬죠. 어떻게 알면 되죠? 자, 요 산소 대신에 산화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이 들어오면 주로 무기물질이죠. 인오르게닉 물질인데 물론 유기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기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전자를 받기 때문에 환원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전자 수용체가 산소가 아닌 다른 물질인 것을 우리가 경로를 그러한 메타볼리즘을 뭐라 그러냐면 무산소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루코스 대신 예를 들어서 락테이트, 그러니까 젖산이죠. 젖산 또는 아세트산 같은 경우가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전자를 누구한테 주면 설페이트, 황산이나 또는 나이트레이트, 질산이나 또는 뭐 삼가철 등에 주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에너지를 이제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수소 이온의 PMF가 만들어지게 되고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ATP를 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바로 Anaerobic respiration, 혐기성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럼 혐기성 호흡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혐기성 호흡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설페이트, 황과 관련되는 것 또는 질소와 관련된 걸 들을 수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황과 질소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가장 간단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죠. 먼저 황을 얘기를 해볼까요? 황. 자, 황. S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복잡한 황인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산화된 형태를 설페이트, 그러니까 황산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설페이트, SO4 2- 설페이트입니다. 그리고 SO3-를 우리가 설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elemental sulfur S0를 그냥 황이라고 하고요. 물론 중간에 뭐 thiosulfate도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리고 우리가 H2S 바로 설파이드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황산염, 아황산염, 황 그리고 황화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들의 산화수를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산화수. 이들의 산화수를 계산을 해 볼 텐데요. 계속 떨어지네요. 산화수. 자, 이들의 산화수를 계산을 해보면 산화수 S는 S, 산소는 마이너스 2예요. 쉽게 말해서 산소는 마이너스 2, H는 플러스 1.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다 계산이 됩니다. S는 X라고 보고요. 그냥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 얼마입니까?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6개나 부족하네. 그렇죠? 쉽게 S에 대해서 S를 0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산화가 된 녀석입니다. 상당히 산화가 많이 된 녀석입니다. 설파이트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설파이트 S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이죠. S는 얼마일까요? 플러스 5가 됩니다. 아하, 이거보다 조금 더 환원됐네요. S0는 얼마일까요? 그냥 S 블라블라블라는 0이기 때문에 그냥 0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H2S는 얼마일까요? H가 1이라 그랬죠? 2 더하기 S는 0이죠? 0입니다. S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산화수로 단순하게 계산을 해 보더라도 설페이트부터 H2S까지는 무슨 과정이에요? 아하, 환원되는 과정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이 환원되는 과정이구나. 환원. 영어로는 뭘까요? reduction. 자, 반대로 이쪽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하, 이쪽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환원이 아니라 산화. 영어로 oxidation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페이트에서 설파이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황산염 환원, 아황산염 환원, S0S, H2S까지 간다 그러면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설페이트가 설파이트가 설퍼로 설퍼가 설파이트로 가는 과정을 우리는 황산염 환원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황산염 환원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걸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황산염 환원은 자 봅시다. 자, 전자 전달계가 있습니다. 전자 전달계에서 이러한 전자 전달계에서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전자가 어디로 가요? 설페이트로 가는 거죠. 설페이트로 가면 전자가 받아서 설파이트로 가는 겁니다. 환원됐네요. 또 설파이트가 받고 또는 S0가 받아서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갑니까? H2S와 같은 설파이드로 전자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페이트가 어디로 갈까요? H2S 갔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reducing. 황산염이 환원됐다. 설페이트 리덕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을 수행하는 미생물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부를까요? Sulfate reducing bacteria. reducing bacteria 약자로 SRB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Sulfate Reducing Bacteria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냐면 갯벌과 같이 유기물질은 많은데 조금 깊이 들어가면 5cm, 10cm 들어가면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조건 속에서 유기물질을 많이 먹고 살 수 있는 녀석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SR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황에서 존재하고 있는, 자, 역으로 가는 거죠. 산화를 시키면, 자, 설파이트가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설파이드가 설퍼로 갈 때는 전자 2개가 나오겠네요. 그죠? 이 전자가 어디로 갈까요? 전자 전달계로 들어가게 되면 에너지를 또 얻을 수 있고요. 그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녀석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키모 리소트로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무기 영양 세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설퍼가 어디로 갑니까? 산화가 되잖아요. 설퍼 옥시다이징 박테리아, Sulfur Oxidizing Bacteria라고 해서 우리가 SOB,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Sulfur Oxidizing Bacteria는 앞에가 Thio로 시작돼요. 뭐 Thiobacillus, Thiooxidans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SRB는 Desulfobacterium, Desulfovibrio, Desulfothalia, Desulfospina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쉽게 Anaerobic Respiration, 즉 현기성 호흡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뭐 하나만 더 볼까요? 질소입니다. 다 지우고요. 자, 질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소에서 가장 어떻게 될까요? 산화가 되었다고 할까요? 이쪽에 설페이트가 위에 있었죠? 자, 산화되는 거. 이걸 뭐라 그럽니까? NO3- 질산염입니다. 질산염, 나이트레이트이죠? 그래서 나이트레이트입니다. 그리고 편하게 세 가지만 할까요? NO2, 자, NO2- 나이트라이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N2O, NO니까 적당히 우리가 뭐라고 쓸까요? NO만 쓸까요? 편하게 하겠습니다. NO 쭉 가서 N2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나이트러스 옥사이드입니다. 그리고 그냥 N2 질소 기체가 되겠죠. 산화수 계산해 봅시다. NO3 N-6은 -1, N-4는 -1, N-2는 0, N는 0.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산화수는 N은 플러스 5, 이쪽에는 플러스 3, 플러스 2, 0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무엇이다? 아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나요?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전자를 받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리덕션, 바로 환원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산화가 되겠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암모니아 하나 놓겠습니다. NH4, 여기가 아니죠. 여기서 암모늄 염 NH4 플러스를 놓겠습니다. N은 얼마일까요? N 플러스 4는 플러스 1이니까 N은 마이너스 3에 상당히 환원된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나이트레이트에서 아래쪽으로 가는 경로를 우리가 환원되는 경로, 그래서 리덕션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는 경로를 산화가 되는 경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기성 세균은 나이트레이트로부터 쭉 전자를 받아서 N2 질소까지 가서 탈질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기물질로부터 나오는 전자를 여러 가지 유기물질로부터 NADH를 만들고 FADH를 만들어서 이때부터 나오는 전자를 어디에 줄까요? 전자 운반체에 전달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프로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이 프로톤이 바로 무엇을 만들까요? 당연히 프로톤 모티프 포스를 만들 겁니다. PMF를 만들고 그리고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ATP를 만들겠죠. ATP 만들어서 자자손손 먹고 살면 되는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어때요? 전자가 어디로 전달되냐면 아하 NO3로 전달이 될 테고 나이트레이트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나이트라이트가 될 테고 NO2가 될 테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NO3, NO2, NO 쭉 가서 N2까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전자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탈질 과정이라 그러죠. 정확히 말하면 NO3니까 나이트레이트 리덕션. 그래서 나이트레이트 리덕션이라 그러는데 이 과정은 N2가 돼서 날아가 버리니까 탈질이니까 디시밀러토리 도망간다. 나이트레이트 리덕션 패스웨이.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디나이트리피케이션 탈질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무슨 경로예요? 혐기성 호흡입니다. Anaerobic respiration의 경로입니다. 반면에 이거 말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더 배우겠습니다만은 NO3가 NO2로 가서 바로 어디로? NH4 암모니아로 갑니다. 암모니아로 가게 되면 암모니아가 우리의 아미노산을 통해서 생체 내로 들어오게 될 수 있죠.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assimilatory nitrate reduction to ammonia. 그렇죠? DNRA. DRNA인가요? DNRA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렇게 전자를 받아서 환원되는 경로를 가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암모니아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암모니아를 산화를 시켜서 NO2가 되고 NO2가 산화가 되어서 NO3가 되면 이 경로에서 나오는 일렉트론 전자를 받아서 전자 전달계를 돌린 다음에 ATP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을 뭐라 그럴까요? 이제 키모리소트로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키모리소트로프이기 때문에 화학 무기 영양 세균이 되는 것이고 암모니아 산화 세균입니다.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자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암모니아 옥시다이징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하는 박테리아를 뭐 간단하죠. 쉽게 설명하면 됩니다. 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나이트레이트 그러니까 질산염 환원세균 나이트레이트 리듀싱 박테리아 질산염 환원세균 또는 나이트라이트 아질산염 환원세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면 됩니다. NRP 이쪽은 어떻게 될까요? 암모니아를 산화하니까 암모니아 옥시다이징 박테리아 또는 암모니아 옥시다이징 아케아 또는 나이트라이트 옥시다이징 박테리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경로는 에어로빅 키모리소트로프 경로고 이와 같은 경우는 언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의 경로이다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키모리소트로프가 남아있죠. 자, 키모리소트로프는 우리가 포토오토트로프와 견주어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포토오토트로프는 바로 광합성 세균이었죠. 광합성 미생물이었습니다. 광합성 미생물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였냐면 태양빛으로부터 솔라 에너지로부터 받아서 포톤을 클로로필이나 박테리오 클로로필을 통해서 흥분을 시켜준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갖다가 ATP와 그리고 환원력인 NADH로 만든다는 건데 문제는 키모리소트로프는 빛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학물질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유기물질을 이용하는 건 우리가 이전에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무기물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물질은 어떤 무기물질일까요?
산화된 무기물질일까요? 환원된 무기물질일까요? 당연히 환원된 무기물질일 겁니다. 환원된 무기물질 예를 한번 몇 가지 들어보죠. N 어땠습니까? N NH4 아하 NH4 환원돼 있죠. 또 어떤 게 환원돼 있었죠? H2S 하이드로젠 설파이드 황화수소 환원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철, 이가철 또는 수소 이런 게 즉 환원된 형태의 무기물질 환원된 형태의 무기물질 금속물질이 존재를 하고요. 이 녀석들이 뭐가 될까요? 산화가 됩니다. NH4가 산화가 되면 나이트라이트가 되고요. 이게 산화가 되면 엘리멘탈 설퍼, SO4, 2-까지 쭉쭉쭉 가겠죠. 이가철은 3가철로 산화가 될 거고요. H2는 그냥 프로톤으로 이런 식으로 산화가 되겠죠. 그러면 산화가 되면은 이때 빠져나오는 에너지를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이때 나오는 전자를 어때요? 쉽게 말해서 NH4가 암모니아가 어디로 가? NO2 나이트라이트로 가. 그럼 이때 뭐가 나와? 전자가 나오네. 전자가. 그렇죠. 이 전자 뭐해? 전자 전달계 돌아가야지. 그래서 일렉트론 트랜스퍼 시스템 ETS 일렉트론 트랜스퍼 시스템을 통해서 가게 되면 역시 프로톤 바깥으로 빠져나와 프로톤 모티브 포스 만들어줘. ATP 합성해줘. 그러면 최종 전자 어디로 갈까요? 최종 전자는 어디로 갈까요? 90% 이상은 주로 산소로 갑니다. 그 이유는 포도당, 락테이트, 자, 맛있는 포도당, 말토스, 수크로우스와 같은 맛있는 유기물질은 그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 전자 수용체가 산소가 아닌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에너지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무기물질은 에너지를 담고 있는 그릇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우리가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산화된 상태가 가장 전자를 잘 받을 수 있는 산소에게 전자를 주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원 주니타, 일렉트론 타워에서 보게 되면 산소가 제일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위하고 아래의 그 델타 값이 산소가 가장 크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 호기성 호흡이 많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 전자는 산소한테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물을 만드는 경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에어로빅 키모리서트로프, 호기성 무기영양 세균, 무기영양 미생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죠? 반면에 물론 예를 들어서 이 대신에 예를 들어서 NO3가 올 수도 있어요. NO3는 너무 심하나? 와이나? NO3로 합시다. NO3가 되면 나이트라이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경로를 생각해 봅시다. 최초의 전자의 도너, 전자의 공여체, 전자의 주계가 H2S, 황화수소였다 그러면 이때 나오는 전자가 최종적으로 전달이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뭐라 부를까요? 황을 산화하면서 황산화 질산염 환원 세균, 즉 키모리소트로프와 언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그러한 미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가능성들은 충분히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세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키모리소트로프입니다. 정리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기작들을 조금 이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과서 페이지는 모르겠네요. 교과서에 나오는 그 엄청나게 긴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인리치먼트의 즉 농화 배양의 이러한 것을 이러한 근본적인 피지올로지, 이러한 그 생리적인 특징의 기초에서 그 농화 배양을 해야 된다라는 표를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어차피 뭐 진도를
뭐 이걸로 그냥 한 강의는 대치할 수 있겠네요. 벌써 40분이 넘어갔네요. 그래서 농화배양을 조금 더 참고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암모니아 산화세균을 얻으려고 해요. 암모니아 산화세균을 얻으려고 한다. 암모니아 산화세균을 우리가 배양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인리치먼트, 농화 배양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유기물질 줘, 안 줘요? 하나 빼먹었다. 자, 아까 키모 리서트로프 얘기를 했었죠. 키모 리서트로프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방식은 바로 이노게닉 케미칼에서 얻는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탄소라는 빌딩 블록을 탄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몸장을 만들어잖아요. 빌딩 블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우리의 유기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이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경로가 되게 많다 그랬어요. 뭐 3하이드록시 프로피뉴에트 패스웨이, RUMP 패스웨이, 리버스 TCA 사이클 뭐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이용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질을 만드는 것을 키모리소트로프, 바로 화학무기 영양세균이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암모니아 산화세균을 우리가 특정하게 농화배양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기물질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유기물질 당연히 줄 필요가 없습니다. 유기물질 안 줘야 합니다. 그래서 유기물질을 주지 않습니다. 산소는 줄까요, 안 줄까요? 산소는 바로 산소를 줘야만이 산소를 옥시다이징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유기물질을 주지 않고 산소가 있는 조건 속에서 장시간 동안 농화 배양을 시키면은 암모늄 옥시다이징 박테리아를 우리가 다른 녀석들보다 경쟁적으로 조금 더 많이 얻을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포토 오토트로프, 포토 헤테로트로프, 키모 오토트로프, 키모 리소트로프, 키모 헤테로트로프 중에서도 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 그리고 언에어로빅 레스피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그 동영상 강의가 여러분들이 그 응용 미생물학을 공부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좋네요. 저도 자자손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빠른 강의, 좀 빨랐죠? 빠른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